서울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한 지역이다. 인천 지역 일대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7월달 주택 통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분양이나 건설 실적에 대한 이런 지표들도 나와 있고 매매 전월세에 대한 거래량 지표들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지표를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지금의 현 상황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향후 부동산의 동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좋을 지역 또는 매수하면 안 되는 지역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매매 거래량 지표를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고 감소했는지 알아보는 지표고요. 이런 지표들을 확인할 때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월 대비라는 지표도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지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5년 또는 10년 동안의 누계 평균치 대비해서 증가했고 감소했는지 알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평균 누계치 대비해서 비교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월부터 7월간의 누계 평균치 대비해서 어느 지역이 더 증가했는지 알아볼 텐데, 이 전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량이 약 17.3%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도권도 약 10.2%, 지방은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25.1%로 지금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지방 쪽에 투자 또는 이런 실수요층들이 내 집장만 하려는 분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5.8%로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아파트 이외의 소형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소형주택의 비율이 4%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반면에 아파트는 22.1%로 감소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아파트는 비중이 엄청나게 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소형주택, 다세대 빌라 같은 이 거래량은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월세 거래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확정일자 신고율이 좀 낮은 갱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지표를 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5년 동안 1월부터 7월간의 평균 누계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고 감소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죠? 다 증가했습니다. 지금 감소한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전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 지방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다 증가했다.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에 전월세 거래량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5년 평균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약 33.2%, 그리고 수도권은 32.8%, 지방은 33.8%, 서울은 26%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외에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약 10% 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좀 감소했죠. 그래서 지방은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한 반면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증가했지만 아파트보다 이런 빌라나 다가구에 대한 전월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에 이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는지 보신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0.8%에서 2.1%밖에 안 됩니다. 이 반면에 월세는 약 26%에서 28%로 증가했다. 그리고 5년 평균치 대비해서는 전세 비중은 약 20%대로 증가했지만 월세의 비중은 약 40%대로 전세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가율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건설 실적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실 텐데 그 중에 먼저 인허가 실적을 좀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는 비어있는 이런 공공택지에서 조성을 하는 곳이라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안팎이면 입주 예정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에서는요 비어있는 토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년 정도는 기간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도권 지역 일대의 인허가 물량들은 약 한 7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5년 평균과 10년 평균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고 감소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5년 평균 대비로 봤을 땐 감소하고 있다, 인허가 물량이. 이 반면에 지금 서울 물량은 약 14% 정도로 증가했다, 서울 물량은. 그리고 10년 평균 대비로 봤을 때도 서울 물량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8%로. 그리고 경기도도 거의 약 10% 정도로 증가했다. 이 반면에 인천의 물량은 약 62%로 감소한다. 그리고 지방의 물량도 약 11% 정도로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착공 실적에 관한 통계 자료를 좀 보실 텐데, 이 착공 실적은 3년 안에 입주할 물량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3년 안에 단기간 내에 물량이 많이 확대될 곳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평균과 10년 평균 대비했을 때, 봤을 때 인천 일대 물량이 앞으로 3년 뒤에 엄청나게 들어올 예정이 있다. 10년 평균 대비로 봤을 때 인천은 약 58% 이상 증감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 일대 굉장히 위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도도 마찬가지 약 35%대로 증가를 한다. 이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0% 이상이 감소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3년 뒤에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해서 서울 물량은 엄청나게 감소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에 착공 물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중에서는 10년 평균 대비해서 봤을 때 수도권의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반면에 46%대죠. 굉장히 큰 비중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26%대로 감소할 예정이 있다. 그리고 비아파트인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16%대로 감소할 예정이 있다. 앞으로 이 소형주택과 서울의 아파트의 이 착공 물량,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양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실적 10년 평균 대비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감소했죠. 한 60%대로 감소했다. 60%대. 이 반면에 인천의 물량은 약 72.9%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대,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지방도 4%대로 평균치보다 조금 높지만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다만 인천에 대한 물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 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공 입주 예정인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바로 입주 예정인 물량인 거죠. 이 물량으로 봤을 때 10년 평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인천의 물량이 약 8%대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그리고 서울의 물량도 6%대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 반면에 지방의 물량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지방의 물량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은 엄청나게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입주 예정인 물량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서울 일대가 10년 평균 대비해서 약 41%, 5년 평균 대비해서 약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 일대의 입주 예정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할 물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물량 자체가 30%대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일대도 마찬가지 입주 예정인 물량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서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신다면 서울의 미분양은 2016년도부터 엄청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전월 대비 약 9%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거의 없다.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다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인천 지역 일대는 위험성이 조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보다는 미분양 추이가 엄청나게 감소는 했지만 20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증가하는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대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도도 약 20%대 정도로 감소하고 지방도 5%대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부산도 감소했고 대구는 13%대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일대들은 전부 다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 추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실 텐데, 이건 악성 미분양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악성 미분양은 없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광주 일대가 약 전월 대비 19%대로 많이 증가했는데, 31건에서 37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악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건설 실적과 여러 가지 거래량 추이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판소를 통해서 지금의 현황과 앞으로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래량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매매와 이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했다. 지금 현재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 추이에 아마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층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월세 거래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월세에 대한 가격도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입주 물량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입주 물량이 있을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입주 물량이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인 입주 물량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앞서서 우리가 본 차트가 있었죠. 준공 실적 차트였는데, 거기서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지방 일대의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인천 지역 일대의 입주 물량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물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엄청나게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 인천 일대, 지방 일대의 입주 물량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장기적인 입주 물량은 앞서서 우리가 본 차트, 착공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에서 한 4년 안팎으로 들어올 만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올라갈 소지가 있다. 우리 앞서서 본 것처럼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거의 한 7년에서 10년 안팎으로 들어올 만한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경기, 인천, 지방 일대 물량들은 엄청나게 증가 속도가 높다. 인천 지역 일대에서는 감소가 될 예정에 있지만 3기 신도시의 인허가 실적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인천 일대의 입주 물량이 포화 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속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한 지역이다. 다만 인천 지역 일대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미분양 추이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 일대만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분양의 추이가 조금씩 쌓여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천 지역 일대 지금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천 지역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일시적인 공급 물량에 대한 여파는 집값에 영향을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는 또다시 이런 상승 장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장기적인 얘기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인천 지역 일대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일대의 추세를 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